안녕하세요. 깝스미스의 깝스미입니다. 오늘은 요 수원 마지막 날이에요. 그쵸?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진행해 주고 계셨죠? 오늘 한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이 수원의 어쨌든 이 마무리를 한번 깔끔하게 잘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뭐 매번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시는 게 좋다. 시그마 공식 충분히 잘 연습이 돼 있고 등차 등비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숙지되어 있어야 지금 배우는 내용도 이제 스무스하게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거니까 좀 빡빡하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대표 예제들 아니면 주요 유형들 연습을 좀 하시고 다시 오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이 처음 배우게 되는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것부터 조금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게 뭐냐? 말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일단 말 그대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얘를 기납적인 방법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을 정의한다는 게 뭔데?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수열을 우리 좀 깔끔하게 일반항이라는 걸 구해서 좀 수열을 많이 체크를 했잖아요. 어떤 수열의 규칙이 있다면 그걸 깔끔하게 일반항으로 수열을 정의를 했다면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좀 다른 방식의 정의입니다. 일반항 같은 거긴 한데 얘는 좀 이웃한 항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조금 일단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래요. 좀 약간 흔한 수열, 예를 들어 1, 3, 5, 7, 9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열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이 수열을 처음 배울 때 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이 수열을 일반항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2n 빼기 1입니다. 라고 이 수열을 정의를 한 거죠.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구한 다음에 누구를 구하는 일반항을 구하는 요런 테크. 요것도 이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요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이 수열을 표현해 보겠다, 정의해 보겠다 라고 하는데 그 다른 방식이 뭐라고? 기납적으로 정의한다 라는 표현으로 쓰고 얘는 이웃한 항의 관계식으로서 세운다, 정의한다 이런 걸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두 항을 기준으로 보면 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죠. 그리고 이 세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또 기준으로 본다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또 세 번째 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쫙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항은 첫째 항 기준으로는 2를 더하면 되네. 셋째 항은 둘째 항 기준으로 2를 더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넷째 항은 셋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되네. 짠짠짠이 이어지게 될 거고 이것도 조금 일반화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네를 이렇게 n번째 항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한 걸 수열을 뭐로 정의했다? 그쵸, 기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서 만든 식을 우리는 뭐 좀 줄여서 점화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왜 잘 쓰고 있었던 일반항 말고 이런 식으로 귀찮게 또 정의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정의하면서 좀 더 복잡하고 약간 그냥 일반항으로는 하기 힘든 그런 수열들도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게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열을 또 정의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식들을 한번 좀 연습도 해보고 익숙하게 한 다음에 좀 대표적인 유형들도 정리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다루게 될 건지를 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샘플을 보였습니다. 뭐 첫 번째는 그냥 일반항으로 정의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납적으로 정의한 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항부터 한번 약간 복습 삼아 해보면, 이렇게 일반항이 있으면 우리 이 일반항 어떻게 써요? 라고 얘기하면 뭐 그냥 대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얼마예요? 하면은 여기다 1 집어넣고, 둘째 항이 얼마예요? 하면 2 집어넣고, 셋째 항은 3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된 수열은 뭐 그냥 대입해서 항을 바로 뽑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는 어떻게 우리가 수열을 조사해요? 라고 얘기하면 뭐 이거 좀 다르게 조사된 거죠.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열을 좀 조사할 때는 n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좀 이렇게 펼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의 2배에다가 1을 더하면 됩니다. 인 거니까 지금 첫째 항이 3이잖아요. 그럼 첫째 항에다가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둘째 항은 얼마가 된다? 그죠? 7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배에서 1을 더하면 되네 인 거니까 뭐 A3는 15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고 뭐 계속 하면은 내가 원하는 항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패턴들은 이 식을 가지고 뭐 AN을 구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웃한 두 항 혹은 세 항 이런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걸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런 애들도 일반항처럼 대입해서 이웃한 항들의 관계를 가지고 다음 항, 다음 항, 다음 항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쓰임새를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수열들 있잖아요. 뭐 등차 수열이라든지 등비 수열 이런 애들은 그냥 정의할 때 말고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납적으로 정의할 때 어떤 모양이 있냐 이거를 먼저 조금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건데 뭐 일단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다음 항이 돼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가운데 항에 2배를 하면 앞에 거 전항하고 다음 항을 합한 거랑 같아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얘는 좀 무섭게 보이는 하면서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이거 어디서 봤죠? 그죠? 이거 등차 중앙에서 봤죠. 우리가 이웃한 세 항이 있는데 이렇게 이웃한 세 항이 있는데 얘네가 만약에 뭘 이룬다면 그쵸?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친구의 2배한 게 앞에 거 뒤에 거의 합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열이 가운데 항의 2배가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면 요걸 통해서 A는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열을 기납적으로 등차 수열을 정의한 또 다른 방식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수열을 정의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되냐 하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곱하는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읽으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웃한 세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의 가운데 있는 항 이걸 우리가 이제 등비 중 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친구의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뭐한 거 그치 곱한 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이것도 이제 이런 식을 만족하는 수열은 사실은 뭐다?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등비 수열을 정의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샘플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요런 식의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첫째 항은 이다 라고 하면 과연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서 이 수열은 뭐야? 그쵸, 얘는 A에는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공차는 얼마겠다? 3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렵다면 직접 1, 2, 3을 넣어 보셔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2는 첫 장에다가 3을 더하면 되고 A3는 둘째 항에다가 3을 더하면 되고 A4는 셋째 항에다 3을 더하면 되니까 뭐야 이게? 첫째 항은 2인데 둘째 항은 5고 셋째 항은 8이고 뭐 등차수열인 거죠. 이렇게 이제 직접 펼쳐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제 봐도 되는 거죠. 다음 항을 넘어갈 때 3을 계속 더해? 이거 뭐야? 그렇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뭐 어떤 수열의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요렇게 1과 3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이 친구는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이에요. 이렇게 줬다고. 그럼 이거는 딱 보자마자 이거 뭐다? 그치, 등비중항식이네를 보시면서 요거는 이거 등비수열이구만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수가 짠짠짠 있는데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것은 앞에 거 뒤에 거 곱과 같네. 요거는 수열이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러면 첫째 항이 1이면 둘째 항은 3인데 계속 누굴 곱해서 그죠? 3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뭐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얘는 1 곱하기 3에
n-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등차, 등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폼만 봐도 이 수열이 뭔지를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뭐 똑같은 예제네, 얘도 그죠? 첫 재앙이 2고 요런 식을 만족하는 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A15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줬대.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딱 보면서 뭐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A에는 계속 다음항 갈 때 3이 더해지고 있네. 얘는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D는 얼마네? 그렇죠. 3이네. 이렇게 보시면 첫 재앙이 2니까 A에는 뭐라고 보면 돼요? 3n 이렇게 출발하는데 1 집어넣어서 2가 되게끔 빼기 1입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15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하면 45 빼기 1 해가지고 답은 44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볼까요? 자, 얘는 이렇게 첫째 항, 둘째 항을 같이 주고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 그죠? 수열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면 요거는 무슨 수열이다? 그죠?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식 자체가 뭐니까? 그죠? 등차 중항식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요거는 공차가 4겠군. 요 두 항을 보시고 A에는 4n 빼기 3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15 구하라 그랬으니까 60 빼기 3 해서 답은 57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등비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게 약간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공비는 2고 첫째 항이 3인 등비 수열 구하면 되겠구만. 그러면 A에는 3 곱하기 2에 n-1이겠네. 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얘도 이제 보시면서 요식 딱 보면서 이거 AN 등비 수열이네 하고 보면 이 공비는 마이너스 3이겠구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AN은 첫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3을 n-1번 곱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일반항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뭐야? AN 구하는 건가? 뭐지? 왠지 몇 번째 항 구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니까 그죠? 뭐 여기까지만 하시면 25항 25항 넣으면 답이 나올 테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5항? 얘는 3 곱하기 2의 24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25항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24제곱인 거니까 뭐 음수긴 하지만 짝수제곱이면 그냥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24제곱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두 개 다 괜찮은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조금 어려운 형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수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점화식의 형태로 정리해서 쓰는 수열이 이렇게 또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일반항을 정리해서 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해서 풀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이 두 가지 형태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지금부터 해드릴 거고 여기부터는 약간 처음 배울 때 좀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물 좀 떠올 걸. 지금 아마 저기 데스크 닫았을 텐데 그냥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순서를 바꾼다는 게 뭐냐면 먼저 결론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그 결론을 그냥 계속 적용을 해서 좀 익숙하게 연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거 왜 이렇게 되어는 제일 마지막에 보여줄 건데 이 두 개의 어떤 기납적으로 정의된 이 두 식을 일반항 구하는 식을 제가 지금부터 결론을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일단은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구나.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요 정도만 일단 먼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마지막에 정리해 줄 테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해주세요. 자, 일단은 얘는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만 참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점화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이런 형태의 점화식, 그러니까 기납적으로 정의된 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일반항을 첫째 항에다가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FK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쓰시고 K는 1부터 n-1까지 라고 쓰시면 이렇게 생긴 식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납적으로 정의된 식에 어떤 식이 더해지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여기 보이는 FN을 FK로 바꿔서 시그마 돌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n-1까지 이렇게 돌리면 일반항이 나온다. 선생님 왜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이런 거 처음 봤잖아요. 그죠? 조금만 기다리고 일단 연습부터 할게. 연습부터 해서 일단 나오네 이렇게 하면 까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 보자고. 조금만 참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게 결론이고요. 자, 두 번째. 얘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AN이 이렇게 있는데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이 곱해져서 다음 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이 곱해져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AN은 첫째 항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곱하기 2 집어넣은 거 곱하기 n에다가 3 집어넣은 거 곱하기 해서 얘도 어디까지 곱하냐면 n-1까지 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N이 나와요. 뭐야 왜요? 너 조금만 기다리라고. 일단 연습부터. 어떤 FN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곱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첫째 항에다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를 계속해서 곱하는데 어디까지 곱한다? 여기다가 n-1까지 집어넣은 거를 곱한다. 그러면 누가 나온다? AN이 나온다. 일단 그렇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접 해볼 거예요. 실습을 해볼 거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해 줄 건데 일단 결론부터 연습을 좀 해보자.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주의할 포인트 얘기하고 바로 실습을 할 건데 주의할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n-1이라는 거예요. n-1 여기가 n-1이다. 왜일까는 나중에 그냥 여기가 n-1인 거 주의하자 약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끝이 얼마예요? n-1이네. 요것만 조금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하면 그냥 A이 나온다니까 그냥 일단 한번 따라 해보자는 거지. 자, 한번 실습.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여기 보시면 AN이 있고요. 여기에 2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2라고 되어 있어서 2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2가 아니라 여기 EN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식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AN에서 다음 항 넘어가는데 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걸 연습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자, 근데 그거 일반항 어떻게 구하니? 라고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여기 보이는 EN을 뭐로 바꿔서 그죠? EK로 바꿔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쵸? N-1까지 해주면 일반항이 나온대. 찝찝해.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외우라는 거야? 암기 과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계산까지 해보면 A1에다가는 1 대입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2라는 상수항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K가 1부터 n-1까지니까 2분의 그리고 얘는 n-1 쓰시고 거기다가 1 더한 거 쓰시고 뭐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쓱싹 약분이 되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n제곱 빼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저렇게 생긴 어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요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이제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쓰겠다. 약간 공식을 암기해서 쓰겠다라는 거고 조금 기다리면 우리가 증명도 해드릴 건데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수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항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을 내가 더해서 넘어간다. 이럴 때 일반항 어떻게 구하니? 라고 얘기하면 일반항은 첫째 항 쓰시고 시그마 쓰시고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죠? n-1까지.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이거 좀 외우셔야 돼. n-1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n제곱 대신에 누구를 그쵸? K를 넣어서 K제곱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은 얼마? 1. 그리고 K제곱 같은 경우는 6분의 얘는 n-1 쓰시고 여기다 1 더해서 쓰시고 요거 두 개 어떻게 되죠? 앞에 거 2배에서 1 더해주시면 2n 빼기 1 뭐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정리하시면 이제 AN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떤 수열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을 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반항은 그쵸. 첫째 항에다가 요거 K로 바꿔서 시그마 넣으시고 1부터 n-1까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암기시키는 중. 왜 암기시켜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먼저 시켜서 익숙하게 해야 뭐 증명을 해도 이해도 되고
그리고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시켜보니까 여기를 조금 처음 할 때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이렇게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좀 확실하게 좀 습득할 수 있게 반복하는 중입니다. 빨리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지금부터 증명을 해볼 건데, 제가 미리 좀 식을 써놨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이렇게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다음 항 넘어갈 때 이렇게 식으로 더해지게 된다면 어떤 일반항을 구하는 그 식은 첫째 항에다가 조식을 k로 바꿔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라고 정리를 한 건데, 이거 왜 그러냐 그 증명을 한번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얘는 이런 식이에요.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서 왼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쓴 다음에 이 식에다가 순차적으로 한번 숫자를 넣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n에다가 일단 1을 넣어보면 여기는 a2 빼기 a1이 될 거고, 여기는 f1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넣어 볼 건데, 2를 넣게 되면 여기에다가 2가 들어가면서 f3 빼기 f2는 f2다 뭐 이렇게 되겠죠. f라 그랬지? a3.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3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f3까지 이렇게 쭉쭉쭉 넣어 볼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 1 집어넣으면 a2 빼기 a1, 2 집어넣으면 a3 빼기 a2, 3 집어넣으면 a4 빼기 a3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사실은 목표로 하는 것은 an을 구하는 거니까 일부러 n에다가 n-1을 집어넣을 거예요. n-1. 그럼 n-1을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n-1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an이 되고요. an-1 그리고 얘가 fn-1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n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쫙 나열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세로로 다 더할 거예요. 세로로 다 쫙 이렇게 더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서 사실은 여기에는 an 하나랑 빼기 a1 하나 이렇게 하나가 남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뒤쪽에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해서 f 누구까지 n-1까지 더한 식이 남을 건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fk하고 시그마 k는 누구부터? 1부터 n-1까지 라는 식으로 시그마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내가 다 일일이 쓰기가 좀 너무 힘드니까 fk에다가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에서 어디까지? n-1까지 집어넣은 거. 그래서 요걸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방금 전에 내가 배웠던 이런 식이 완성이 돼서 우리는 결론이 뭐야? 이렇게 생긴 식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요거 시그마 돌려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제가 될 거고, 그래서 한번 좀 이따 예제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제 곱한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다음 항 넘어갈 때 어떤 식이 곱해졌다면 an은 첫째 항 쓰시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에서 어디까지? n-1까지 집어넣은 거를 곱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짝 실습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an에서 내가 다음 항 넘어갈 때 3이 곱해졌다 이러면 이건 이제 등비수열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이 아니라 어떤 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 그러면 얘가 fn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an을 한번 구해볼래? 뭐 이렇게 이제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뭐 첫째 항을 예를 들어 1이라고 한다면 첫째 항 곱하기 이렇게 쓰시고, 요 식을 뭐로 보고? 그렇죠. fn이라고 보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 해가지고 어디까지? 그렇죠. 여기다가 n-1 집어넣은 것까지 싹 곱해주면 이게 an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a1이 1이니까 여기다가 1 이렇게 집어넣어서 1 곱하기 f1은 3의 1제곱, f2는 3의 2제곱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fn-1이면 3의 n-1제곱까지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3의 요 지수는 다 더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n-1까지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걸 좀 멋있게 우리가 식으로 적으면 이건 자연수의 거듭제곱합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2분의 n-1 곱하기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얘를 한 번 더 해보자. 얘도 보시면 어떤 항에 다음 항까지 가는데 어떤 식이 곱해져 있네. 자, 이런 거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첫째 항 1이라고 두고, 자, an은 뭐 첫째 항에다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fn에다가 1 집어넣은 거, f2, fn-1까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은 1이고요. 저 식에다 1 집어넣은 건 3분의 2, 2 집어넣은 건 4분의 3, 3 집어넣은 건 5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n-1 집어넣은 건 n 플러스 1에 여기는 n이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또 쓱, 샥, 파, 샥, 파, 싸 다 지워지면 여기는 2하고 n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이 결과는 n 플러스 1분의 2다. 이렇게 이제 an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또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증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또 왜 저런 식이 되냐? 이렇게 식이 곱해지면 왜 1부터 n-까지 곱한 거 곱하면 되냐 하고 생각해 보면 얘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는 f1 곱하기 a1이 되고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a3는 f2 곱하기 a2가 된다. 요거를 n-1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n에다가 n-1까지 집어넣으면 요게 an 그리고 여기는 fn-1 그리고 여기는 an-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쓴 식을 세로로 짜르륵 이제 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곱할 거거든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좌변에는 어떻게 식이 써지냐면 a2 곱하기 a3 곱하기 땡땡땡에서 누구까지 an까지 이렇게 써질 거고요. 자, 우변 한번 보세요. 우변은 a1부터 어디까지 곱해져? an-1까지 곱해져. 그러니까 여기는 a1 곱하기 a2 곱하기 땡땡땡에서 an-1까지 곱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공통으로 누가 보여? a2부터 an-1까지가 이렇게 공통으로 보이죠.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뭐 시킬 수 있다? 그죠? 약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약분스 얘만 남고요. 얘는 여기까지 약분스 얘만 남는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남는 게 또 뭐가 있어? 여기 보면은 F1, F2, Fn-1까지가 곱해진 게 남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누가 곱해져? 여기는 F1 곱하기 F2 곱하기 F 어디까지? n-1까지가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A에는 A1에다가 여기까지 곱한 거, n-1까지 곱한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좀 점화식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한번 우리 예제 3번과 4번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자, 예제 3번은 이렇습니다. 첫째 항이 5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누구를 더했니? 이렇게 생긴 식을 더했다. 이렇게 됐을 때 A10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AN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AN은 첫째 항에다가 저 식을 이렇게 K로 바꿔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요거 n-1까지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첫째 항이 5가 되고 너는 2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 이렇게 이제 시그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샥샥 약분이 돼서 n제곱 빼기 n 플러스 5다 라고 일반항을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0 하면 n에다가 10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얘는 100 빼기 10 더하기 5가 돼서 너는 95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 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똑같죠? 요거 이제 fn 곱해서 다음 항 되는 형태 이런 형태에서 A20을 구해라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AN을 구할 건데 이런 경우는 첫째 항에다가 저 식에다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해서 어디까지? 그쵸. Fn-1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해주면 된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째 항이 2인데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3분의 2. 짠짠짠 하셔가지고 n-1 집어넣으면 n분의 n-1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쓱싹 샥파 약분이 되면 요건 또 n이랑 2만 남으니까 요거는 이제 an은 n분의 2다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20 구하라고 하니까 20 대입하시면 너는 10분의 이렇게 이제 약분해서 적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점화식도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으로서 AN을 정리해서 쓰는 게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뭐 이렇게 이제 바로 AN 구할 수 있는 식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식이 더해져 있거나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 약간 등차 등비처럼 생긴 그런 느낌은 뭐 얘는 시그마로 얘는 그냥 곱해서 쓰시고 n-1항까지 곱한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면 좀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까지 했으면 이제 나머지 것들 전혀 이거랑 상관없는 그냥 이제 랜덤의 느낌이 되는 수열들도 한번 볼 건데, 사실 우리로서야 랜덤이지 사실 이거는 다 있는 수열들이긴 하지만 뭐 지금 이 고교 과정에서는 지금 당장은 너무 저마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그냥 이런 식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식들을 풀어서 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5번부터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수열이 정의가 돼 있어요. 첫 장이 5고 이렇게 이웃한 두 항의 곱이 5로 일정한 수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10항까지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준 거야.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지? 뭐 이걸로 AN은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을 실제로 다 대입을 하셔서 다음 항들을 추적하는 느낌으로 이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넣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 항이 지금 5인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을 대입하면 첫째 항 곱하기 둘째 항이 얼마다? 5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랑 둘째 항이랑 곱해서 5가 되게끔 해보시면 여기 그냥 1이네요. 그죠? 그럼 이런 느낌으로 또 셋째 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A2 곱하기 A3는 얼마다? 5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곱해서 5가 되려면 여기는 또 5가 되면 되죠. 뭐야 이거 하면서 써보면 또 이렇게 두 개 곱해서 5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곱해서 5가 돼야 되고 계속 5일 5일이 반복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수열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면 우리는 이 수열을 10번째 항까지 더하라 이걸 이제 풀어주시면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두 개씩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6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5번이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6 곱하기 5 해서 답은 30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식이 정의가 됐다면 그냥 주어진 조건을 보시고 해석하셔서 다음 항들을 그냥 구해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의 계산의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좀 말을 붙여서 하시면 좀 편해요. 얘는 뭐냐면 이 두 항이 곱하면 5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두 항의 곱이 5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5예요. 그러니까 1인 거고, 곱하면 5, 곱하면 5, 곱하면 5 이런 식으로 찾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줄 수 있거든요. 얘랑 얘를 더한 게 5야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럼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첫째 항은 5인데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을 구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넘겨서 일일이 다 대입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합이 5네요. 합이 5예요. 합이 5거든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서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예제로서 제가 5-2번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잘 보시면 이 말을 잘 붙이시면 좀 생각보다 계산이 쉬워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1인데 다음 항을 결정할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전항이 만약에 홀수라면 3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세요 이런 뜻이죠. 3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말로 붙이라는 거야. 얘가 홀수면 3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세요 하면 되고, 얘가 짝수면 그냥 반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말로 붙이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는 거지. 막 읽으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1이 1인데 얘가 홀수니까 A2는 3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A3는 A2가 짝수니까 다시 뭐로 나누면 돼? 반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럼 A4는 다시 얘가 홀수니까 3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얘 또 계속 반복되네. 1, 2, 1, 2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찾으시면 뭐 20번째 항까지 구하라는 것은 요 두 개의 항을 더한 게 10번 나올 거니까 그냥 3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값들을 좀 대입하시면서 주어져 있는 값들을 체크해서 풀 수도 있다. 뭐 그런 막 규칙도 나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거 이제 잘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 사실 이 파트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은 단원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요새 핫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나중 가면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제대로 익히신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들로 직접 넣어서 수열들을 확인하는 것도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 즉 점화식을 좀 해석하는 방법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지. 자, 무조건 다 일반항을 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예제 6번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납적 정의 활용인가요? 네, 한 두 개 정도만 더 보시면 기납적 정의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N이 포함된 점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이제 SN에서 SM-1을 뺀 게 AN이다 라는 이런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많이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SN, 여기는 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우리 답지 풀이에는 얘가 이제 SM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M 플러스 1을 넣어서 빼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다르게 좀 풀어 드릴 거예요. 우리 풀이랑은 좀 다르게 풀어 드릴 건데 쟤 왜 저렇게 풀지? 이러지 마시고 조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SN이 포함된 점화식을 다룰 때는 AN만 아니라 SN이 포함된 점화식을 다룰 때는 요 SN식을 좀 AN의 형태로 좀 바꿔서 표현하게끔 식을 짜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SN에서 SM-1을 빼서 좀 계산을 하는 게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이게 2항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여기 보이는 이 식, 첫째 항은 1인데 이렇게 섞여 있는 요 식을 가지고서 10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식을 이용해서 n에다가 n-1을 대입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sn-1, 얘는 3의 an-1, 얘는 빼기 2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항을 빼는 거예요. 빼면 너에서 너를 뺀 게 an이 될 거고 그리고 3an 빼기 2에서 얘를 빼면 뭐 이 두 개 날라가겠죠. 이렇게 두 개 날라가니까 얘는 3an 빼기 3an-1이다.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an은 반대로 넘기면 3an-1이 되고 따라서 an은 2분의 3 an-1이다.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식을 쓸 때 주의할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SN에서 SM-1을 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식은 당연히 몇 항까지밖에 못 써? 2항부터밖에 못 쓴다. 첫 1은 못 넣는다라는 거예요. 2항부터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일반항을 구할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n에다가 1은 못 집어넣죠. 2를 집어넣으면 A2는 2분의 3 곱하기 A1이 되는 거지. A2는 2분의 3 곱하기 A1. 그러면 이건 사실은 뭐야? A1이 지금 1인데 A2는 2분의 3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럼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3는 2분의 3 곱하기 뭐가 된다? A2가 된다. 그러면 A3는 또 뭐가 돼요? 2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아, 이거 무슨 수열? 그쵸, 등비수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AN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1 곱하기 2분의 3의 n-1. 따라서 A10은 2분의 3 곱하기 9제곱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n-1이니까 2를 집어넣어서 첫째 항이 여기서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바로 여기 보이죠? 주의할 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 아주 중요한 거야. 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A2를 따로 구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A2를 따로 구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반드시 A2를 따로 구해야 되는데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SN에서 SM-1을 빼서 AN을 만드는 식을 쓰는 것은 이 식은 몇 항부터밖에 못 쓴다? 2항부터 밖에 못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A2를 따로 구해야만 이 점화식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A2는 어떻게 구하냐? A2는 어떻게 구하니? 어떻게 하면 원래식에 직접 대입해서 구합니다. 약간 요런 태클을 조금 정리를 해두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싶긴 한데 한번 요 오른쪽 예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할 점을 여러분들이 잘 못 챙기시면 정말 다 풀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 자, 비슷한 건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첫째 항이 1이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인데 SN이 3am 플러스 1 빼기 2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하나 있었다고 쳐보죠. 이걸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10을 구한다.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럼 지금도 지금 SN이랑 AN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저는 식에다가 n-1을 대입을 할 거고요. 그럼 너는 SN-1에 너는 3의 AN에 너는 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빼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빼보면 SN에서 SN-1을 뺀 건 AN이 될 거고, 자, 얘는 3의 AN 플러스 1 빼기 3의 AN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두 개는 지워지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높은 차수로 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3an 플러스 1을 가시면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3an은 반대로 슉 넘기셔서 4an이 될 거고, 따라서 an 플러스 1은 3분의 4an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에다가 요 식은 언제 쓸 수 있다? 중요한 거 2부터 쓸 수 있다라고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선생님 왜 이거 계속 써요? 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에서 요거 빼서 누가 된 것? an이 된 것은 요거는 요 2항부터만 쓸 수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여기 보이는 이 점화식 또한 몇 항부터 쓸 수 있다? 2항부터 쓸 수 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 이 점화식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A2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A2부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A1이 얼마야? 1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A2를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3분의 4 곱해서 뭐라고 쓸 수 없다? 3분의 4라고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식은 2항부터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식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둘째 항이 필요한 거야. 둘째 항을 구해서 거기다가 또 곱하고는 가능해.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약간 무슨 얘기인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이 둘째 항부터 사용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죠? A2를 직접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직접 구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직접 구하는데 A2는 하면 어디서? 원래식에다가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원래식이라는 게 이 식이잖아요. 이 식을 이용해서 직접 구하는데 여기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S1은 3A2 빼기 2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지금 내가 A1이 누구인 걸 아니까, 그렇죠? 1인 걸 아니까 여기다가 S1이랑 A1이랑 똑같죠? 여기다 1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넘어가서 3은 3A2다가 될 거고, 따라서 A2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2를 직접 구해보니까 이거 3분의 4 아니고 누가 나왔어? 1이 나왔다까지 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3분의 4 다음에 곱하면 되고 또 곱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식을 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A10은 요거는 3분의 4의 몇 제곱이 된다? 8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SNAN에서 주의할 점, 요렇게 둘째 항을 따로 구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는 둘째 항 따로 구해서 쓰셔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원래식에다가 직접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밑에 예제 6-1번이 딱 그렇거든요. 요거는 이제 A2 따로 구하기를 아셔야 정확하게 답을 구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뭐 그렇게 이제 잘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는 거죠. 자, 일단 A1이 3이고요. 요런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한번 A7을 한번 구해볼래?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n 자리에 n-1을 대입을 해서 Sn, 얘는 n-1을 대입해서 Sn-1 이렇게 이제 식을 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빼보는 거죠. 그러면 식이 an 플러스 1 그리고 너는 2에 an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이거 몇 항까지부터? 저 2항부터 쓸 수 있는 식이다. 요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뺀 식을 얘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건 우리는 이 식은 2항부터만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얘기인 즉슨 내가 지금 첫째 항을 3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이 식을 이용해서 둘째 항을 2를 곱해서 6이라고 쓸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못 구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식은 2항을 넣을 때부터 쓸 수 있는 거니까 첫째 항에서 둘째 항을 구할 수가 없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2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저 따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따로 구하니? 라고 하면 어디서?
그죠? 원래식에다가 대입해서 따로 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원래식이 얘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S2는 이 S1이에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S2라는 게 사실은 첫째 항이랑 둘째 항을 더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S1이라는 거는 첫째 항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3 더하기 A2는 6이다. 그래서 A2는 결과적으로 얼마라는 거다? 3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이제 얼마예요? 6이 아니라 그쵸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 해서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2를 곱해주면 됩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또 2를 곱하면 되지롱. A5도 1을 곱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6, 7은 2를 두 번 곱하시면 24 곱하기 4가 돼서 답은 96이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피곤하죠. 그래서 이렇게 A2 따로 구하는 상황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SM 빼기 AN으로 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시죠? 자, 이제 한 문제 딱 보시고 이제 수학적 기납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목이 너무 아프다. 목말랑. 잠깐만요. 또 이거 잠시만. 체크 녹화 버튼 또 안 누른 거 아니겠지? 아휴, 지금 순간 시겁했다. 제가 지난주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열의 합 부분을 촬영을 하다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한 2시간을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찍으면서 와 약간 뭔가 그 심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걸 찍었는데 또 찍다니 약간 뭐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괜히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찍은 내가 잘못이잖아, 그죠? 그래서 되게 스스로에게 반성을 많이 했다. 근데 오늘은 잘 눌러서 하고 있고 이제 한 문제만 더 하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끝이 납니다. 활용. 자, 일단은 자, 요거까지 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 볼 건데 약간 이제 활용을 보시면 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나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배울 때 뭐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는 게 뭐 엄청 꼭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왜 배우는지 알면 좀 더 약간 그 활용도를 쓸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조금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열을 그냥 일반항으로 A1, A2, A3 가지고서 규칙을 이렇게 받아서 일반항을 짜는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정했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음항으로 갈 때 2를 더하면 다음항이 됨 뭐 이런 식으로 이웃한항의 관계로 정의하는 걸 기납적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일반항이 훨씬 편하잖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어떤 종류의 수열들은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정의된 거는 좀 진짜 너무 빡신데 이렇게 정의하면 너무 좀 간편한 그런 종류의 수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관찰해 봅시다. 뭐 이런 예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식 세어봐, 관계식 세어봐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요거를 좀 쓰시면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괜찮은 예제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번 직접 보시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일단은 1리터의 10리터의 어떤 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시행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어떤 짓을 하는데 한 번 한다는 그 시행은 가지고 있는 물을 절반을 버리고 3리터를 다시 넣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n번 하면 남은 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한번 관계식으로 세워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상황을 좀 보시죠. 현재 나한테 이제 10리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10리터의 물을 절반을 버리면 5리터가 될 거고, 거기다가 3을 더하면 8리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8리터가 사실은 뭐야? 한 번 시행하면 남은 물이다. 이렇게 보고 이걸 A1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시행을 한다고 치면
얘를 또 반을 버려요. 그죠? 그러면 4가 남겠죠? 거기다가 3을 더하면 얼마가 돼? 그쵸? 7이 됩니다. 그게 A2가 될 거고요. 자, 그럼 A3는 어떻게 돼요? 또 반을 버려요. 그럼 2분의 7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3을 더합니다. 슬슬 약간 이상해집니다. 2분의 13이 되는 거죠. 자, A4를 구해요. 또 반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돼요? 4분의 13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3을 더해요. 뭐 짠짠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걸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이제 우리가 맨날 쓰던 그 일반항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를 나열을 해봤더니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이거 가지고 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도대체 이 안에 무슨 규칙이 있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일반항을 뽑아낸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어떤 수를 가지고 직접 관찰했을 때 규칙이 보이지 않고 잘 안 되는 상황일 때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그게 뭐야? 그죠? 기납적 정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 이웃한 투항.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이렇게 한 번 하고 남은 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2번 시행한 물을 구하려면 이 친구를 절반을 버리고 3리터 넣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세운다라는 거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행이 끝난 물도 절반을 버리고 또 3리터를 더하면 3번 시행한 물이 될 거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n번째 한 시행에다가 절반을 버리고 3을 더하면 그 다음 번째 시행한 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게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한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열을 좀 색다른 방식으로 좀 더 쉽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또 A10을 구하려면 또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사실 나중에 이런 거를 가지고 AN을 구하는 공식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으로 AN을 구해서 뭐 10번째 항, 20번째 항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군.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활용하는 예시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약간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런 숫자를 직접 구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A인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식, 이웃한 관계식을 구한다라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성량계비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꾸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한번 다시 해본다. 한번 봐볼게. 자, 다음은 이제 성량계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량계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정삼각형으로는 성량계비 수가 3개가 있죠. 요걸 이제 A1이라고 하면 A1은 3이다 이렇게 되고요. A2를 한번 또 재봐라 하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얘는 9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A3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이러니까 여기가 이제 18이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면 얘도 하나의 수열을 이룰 텐데 이걸로 일반항을 바로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이거 뭐야? 등차인가? 해가지고 여기다 6을 더했는데 얘는 또 등차인가 해보니까 또 9를 더해요.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등차는 아니네. 자, 그럼 여기다가 등비인가 해서 3을 곱하고 또 3을 곱하니까 또 안 돼. 뭐야 이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네. 또 이런 식의 AN의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 AN 구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로 정의하겠다? 그래서 이럴 때 수열의 기납적으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간 기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사이의 관계를 본다라는 거니까 우리의 입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첫 장에서 둘 장으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얘가 3개가 있었어요. 첫 장은. 그죠? 근데 둘 장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정삼각형 2개가 더 더해지네요. 그죠? 근데 또 여기 또 보니까 이렇게 두 번째까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 번째 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삼각형이 3개가 더 더해지네. 약간 변화량이 그렇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 더 내가 한다고 치면 기존 거에다가 하나, 둘, 셋, 정삼각형 4개를 더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뭔가 약간 느낌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다가는 정삼각형이 2개가 더 더해지는데 정삼각형이 하나당 3개씩이니까 얘는 3 곱하기 2가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3는 A2 두 번째 거에다가 기준으로 보면 이 친구는 두 번째 거 기준으로는 정삼각형 3개가 더 더해지니까
또는 3 곱하기 3개가 더 더해진다. 그럼 A4는 A3에다가 3 곱하기 몇 개가, 그쵸, 4개가 더 더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n번째 것은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규칙이 보이죠? 여기가 2항일 때 2, 3항일 때 3, 4항일 때 4니까 나는 an 플러스 1, 뭐 예를 들어 얘를 이제 구하겠다. a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쵸, an번째 항에다가 누구를 3의 n 플러스 1을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기납적으로 정의한 점화식이 되는 거죠. 요거를 한번 찾아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걸 기납적으로 정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이거는 근데 사실 오늘 일반항 구하는 거 배웠잖아, 그죠? 어떻게 구해? 일반항은 어디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요 식을 k를 대입을 하셔서 어떻게? 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요거를 일반항을 구하시면 뭐 10번째 항, 20번째 항 이런 것도 다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7-1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뭐다? 이 숫자를 직접 구하는 거, 이 숫자가 얼마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주목한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 얘는 그림이 얼마나 추가가 되냐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정의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식을 세웠다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제들이 있지만 뭐 일단 처음 배울 때는 이 정도만이라도 제대로 익혀두시면 좋고요.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좀 다양한 식들도 배우시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예제들도 좀 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지금 위에서 배웠던 수열의 기납적 정의랑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것은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배운 거죠. 자, 그런데 수학적 기납법은 조금 뭐 이름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얘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인데 그러니까 얘는 약간 느낌이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왜 뭐 대우법이라든지 뭐 기류법 이런 친구들하고 조금 결이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떤 특정한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걸 이제 확인하는 어떤 도구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기 보이는 수학적 기납법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인데 얘는 좀 특수하게 좀 특정 상황이 뭐냐면 이 명제가 n에 관해서 걸려 있고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서 다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이 수학적 기납법의 약간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제가 1에서도 되고 2에서도 되고 3에서도 되고 100만에서도 되고 200만에서도 되고 모든 애들한테 다 되나 이거를 체크하는데 요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배워보는 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방법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하냐? 그러니까 내가 뭐 1 넣고 진짜 100만 넣고 2억 넣은 다음에 오야 2억까지 넣어봤는데 다 되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2억 1을 넣었는데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엄밀한 증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한히 넣을 수는 없는데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뭐 이런 걸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n이 1일 때 그러니까 p 1일 때가 참이다를 일단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n에다가 1 넣어서 처음 시작하는 애가 일단 참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어떻게 하냐면 pk가 참이다 라면 pk 플러스 1이 참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k번째 자연수가 참이면 그 다음 친구도 참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참인 게 딱 밝혀지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야, 첫 번째 게 참이야? 이건 확인됐지? 그럼 첫 번째 게 참이면 두 번째 것도 참이네. 두 번째 게 참이면 세 번째 게 참이네. 세 번째 게 참이면 네 번째 게 참이네. 이렇게 계속 무한히 반복하면서 그럼 결국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참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신박하죠? 그죠? 그러니까 1, 2, 3, 4를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명제를 만들었는데 1에서 돼?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 1에서 되면 2에서 된다. 2에서 되면 3에서 된다. 이런 명제를 참임을 보이면 그냥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게 되는지,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인지를 보이기만 하면 사실은 다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요게 뭔가, 요게 도대체 어떤 과정인가를 우리가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이제 문제를 풀거나 뭐 해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실제로 사용하는 폼으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n에 관한 명제가 두 개가 있어요. 뭐 명제가 하나 있는데 pn과 qn이 둘 다 같다, 뭐 이런 애들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우리의 순서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되는가 확인한다.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되는 거 확인했는데 오케이 되네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k번째가 되면, 얘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친구도 된다 라는 명제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죠?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증명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뭘 증명하라는 건지 조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해야 되는 증명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일단 얘가 참인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너는 가정을 한 거니까 너는 그냥 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참이야. K번째는 참인데, 사실 얘가 참이라고 했을 때 요 다음 항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얘는 확실히 참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얘는 아직 참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는 참이하고 지시야 모르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증명한다는 것은 이 참이 되는 명제를 잘 지지고 볶고해서 이 친구도 참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차이점을 잘 보셔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서 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차이점을 찾아, 너희들의 차이점을 찾아서 pk에다가 어떤 차이점을 내가 쓱 더해서 pk 플러스 1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qk에다가도 어떤 그 똑같은 애를 쓱 더해서 qk 플러스 1을 만들었는데 진짜 이 두 개도 무조건 같네,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럼 얘가 참이면 이것도 무조건 참이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1에서 참이니까 1에서 참이면 2에서 참이고 2에서 참이면 3에서 참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헷갈할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건데 한번 이거는 실제 문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다? 얘는 뭐야? 그냥 참이에요. 너는 그냥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지금 참인데 얘는 아직 참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 친구 참인식을 가지고서 이 아래쪽에 있는 애도 참인 것을 보이면 그러면 이 명제가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된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각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당구장 하나 달아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식에 대한 의미를 제가 조금 한번 혹시나 해서 체크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끔 이런 거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 근데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번에 배우면 되니까. 자, P에는 1부터 n까지를 더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지금 되어 있는 식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얘는 표현이 1부터 2, 3을 지나서 n까지를 더하는 거니까 1부터 n까지 더한다. 핵심은 뭐예요? 요 n이라는 게 n까지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P3은 뭐죠? 하면 1부터 어디까지? 그죠? 3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럼 P2는 뭘까요? 1부터 2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P1은 뭐죠?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만 쓰면 돼? 1만 쓰면 된다. 이런 거 한번 높아시면 한번 정리해봤어요. 뭐야? 아니 선생님, P에는 일단 3까지는 더해야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 더한다라는 어떤 표현인 거니까, 만약에 n이 1이면 1, 2, 3, 1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부터 1까지 더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약간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직접 있는 예제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어떻게 문제가 주어져 있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식과 요 식이 같은 것을 항상 이게 같은지, 1일 때도 같은지 2일 때도 같은지 3일 때도 같은지 100만을 넣어도 같은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봐라. 그 과정을 보이는 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같다는 걸 알아요. 그죠? 홀수의 합의는 n제곱, 개수의 제곱이다. 이건 뭐 알지만 이걸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연습하는 용도로 한번 연습해보자, 뭐 배워보자, 이런 건데,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하기로는 이 왼쪽 식을 PN이라고 두고요. 요 오른쪽 식은 QN이라고 잡아서 저는 일단 PN과 QN이 같은 것을 모든 자연수에서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 1에서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P1과 Q1이 같은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P1이 뭐지?
하면서 약간 놀라지 마시고 1부터 어디까지? 그쵸, 1까지 더하는 거니까 P1은 그냥 1인 거고요. 자, Q1은 그냥 n에다가 1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왜 빨간색이야, 그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1부터 1까지니까 1인 거고, Q1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P1과 Q1은 둘 다 1이 돼서 오케이, 얘네 둘은 일단 같네, 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PK하고 QK가 같다, 요거라면,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PK 플러스 1하고 QK 플러스 1이 어떻다? 그죠? 같다. 요거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나의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인지를 하자면, 얘는 그냥 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너는 그냥 참이야. 이건 정해져 있는 건데, 아직 얘는 참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그치, 대답했지. 이거 모른다라는 거야. 이거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요 참인 걸 가지고서 얘도 참이 되는지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는지를 보이는 거고, 얘를 가지고 얘를 한번 보여라,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식으로 좀 보자면 PK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해서 2K-1까지 더한 게 PK일 거고, QK는 K제곱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는 지금 나는 보다 저 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나의 목표는 PK 플러스 1, 그러니까 식으로 보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에서 2K-1을 지나서 2K 플러스 1까지, 그죠? 요게 이제 K 플러스 1 되면 2K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거죠. 이랑 여기는 K 플러스 1을 넣으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는 거랑 이제 같은지를 보여야 되는데, 아직 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데 누굴 가지고? 그쵸, 여기 참인 거 가지고서 얘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인 것만 제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얘는 참이니까 얘는 파란색, 근데 얘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시꺼먼색으로 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참임을 보일 거냐 하고 생각해 보면, 일단 이 둘의 차이를 좀 보시죠. 잘 보면 여기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2K 플러스 1이 얘는 추가로 더 더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너의 차이는 사실 2K 플러스 1이 더 더해진 거니까, 일단 왼쪽 식을 좀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해보죠. 그럼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써보면 일단 요 왼쪽 식 같은 경우는 2K-1까지 더한 거에다가 추가로 누굴 더하면 되고, 그죠? 2K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K제곱에다가도 추가로 누굴 더해? 그죠? 2K 플러스 1을 더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지금 나는 참인 명제에다가 양변에 똑같은 식을 더한 거, 그치?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걸 더했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뭐라고 볼 수 있어? 그쵸? 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라? 요 왼쪽에 있는 이 항이 얘랑 똑같죠? PK 플러스 1.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뭐 해보니까, 그죠? 완전 제곱으로 바꿔보니까 요거랑 또 똑같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야? 아, 얘가 참이면 요 다음 거 더한 것도 무조건 뭐다? 그죠? 참이다라는 걸 저 위의 식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즉 PK랑 QK랑 같으면 PK랑 QK 플러스 1도 어떻다? 그죠? 같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끝났죠? 오케이, 그럼 네가 참이니까 1이 참이면 1이 참이면 2도 참이고, 2가 참이면 3도 참이고, 3이 참이면 4도 참이고, 무한히 반복하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죠. 자,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지 말고 조금 더 복잡한 것도 한번 볼 텐데, 뭐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사실 똑같아요, 패턴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이 명제가 참임을 한번 보여라.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자, 저는 이름을 다시 좀 줄게요. 이 친구를 내가 PN이라고 잡고, 이 친구는 내가 QN이라고 잡았을 때, 이 친구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되는 걸 한번 보여봐라. 뭐 이렇게 문제를 준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1일 때, 그러니까 P1일 때하고 Q1일 때가 같은 거를 먼저 보이면 되겠죠. 그럼 P1일 때는 1의 제곱,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돼. 1의 제곱까지 더한다. 그죠? 그러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Q1은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주시면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니까, 요거는 둘 다 1로 오케이, 성립함,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되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두 번째는 PK하고 QK는 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얘는 참인데 아직 누구는, 그죠? PK 플러스 1과 QK 플러스 1은 아직 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얘는 나는 아직 모르겠거든 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고, 나는 얘를 가지고 누구를? 얘가 참임을 보인다.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참인 명제부터 한번 써보죠.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어디 제곱까지? 그치, k제곱까지 더하는 거고, 너는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참이라고 보는 거죠. 이 명제는 참이에요. 얘는 참인데, 근데 내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식은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누구를 지나서, 그쵸, k제곱을 지나서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한 것이 qk 플러스 1, 그럼 6분의 이제 요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식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리고 너는 2k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되니까 요 식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직 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누굴 가지고 이 참인 명제를 가지고 얘도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이는 과정. 그게 사실은 수학적 기납법의 어떤 가장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임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얘를 가지고 얘를 참임을 보이냐라고 하면 일단 먼저 뭘 조사한다? 얘네들의 차이를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k제곱까지는 똑같잖아, 그쵸?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가 더 더해져 있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 더해져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그 차이를 좀 맞춰서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거다. 그러면 요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복사한 다음에 스스슥 붙여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약간 일단 참인 명제인데 거기다 똑같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얘도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그치, 참인 명제에 똑같은 거 더했으니 당연히 이 명제도 뭐야?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일단 누구는 같아졌어? 그치, 요 부분 pk 플러스 1은 같아졌으니까 요 두 개가 같은 것만 딱 보여주면 이 명제도 또 우리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 연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잘 하고 보니까 요 오른쪽 식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k 플러스 1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k 플러스 1로 묶으면 식이 6분의 2k 제곱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k 플러스 1이 하나 남으니까 요구로 통분해 주시면 6k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6분의 k 플러스 1에 요거는 이제 계산해 보시면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2k, k, 3, 2 이렇게 가면 4, 7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라는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즉, 이 오른쪽 식을 정리해 보니까 결국엔 이 식하고 이 식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똑같다 되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가 참이니까 얘도 무조건 뭐가 돼버린다? 그죠? 참이 돼버린다. 즉, 이 명제가 참임이 증명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참임이 증명이 됐고, 그러면 이거는 1에서 되면 2에서도 되고 2에서 되면 3에서도 되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된다 라고 증명을 해서 오케이 하고서 증명을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방정식 형태도 있지만 예제 9번처럼 부등식에 관련된 풀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붙을 건데 하나 더 해볼까? 자, 8-2번도 한번 해볼까? 자, 8-2번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부등식도 해볼 건데 나 혼자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혼자서 해보시고 나는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하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8-2번은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 더하기 땡땡땡 해서 2의 n제곱분의 n이라는 식이 항상 2 빼기 2의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이랑 같은지를 한번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봐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되는지를 봐라 라고 한 거고, 자, 그럼 일단 얘가 마찬가지로 pn, 왼쪽 거를 pn, 이 오른쪽 거를 제가 qn이라고 둔다면 일단 1에서 돼야 되겠죠? p1은 q1과 같다를 확인을 할 거고, 얘가 이제 2분의 1이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2분의 3이니까 오케이, 너도 2분의 1이 돼서 요거는 일단 되네.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pk, qk가 참이다. 요거를 이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누구를 그 다음 거 마지막 거 누구죠? pk 플러스 1과 qk 플러스 1이 참이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아직은 모르는 거고 이건 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참인식은 2분의 1에 2의 제곱분의 2 더하기 땡땡땡 해서 여기는 2의 k제곱분의 k라고 쓰시면 되고, 오른쪽 거는 2 빼기 2의 n제곱분의 k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요거는 뭐다? 저 참이다 이렇게 보면
내가 확인해야 되는 목표는 2분의 1, 2의 제곱분의 2 더하기 땡땡땡 해서 여기는 2의 k분의 k 그리고 k 플러스 1까지니까 2의 k 플러스 1 여기는 k 플러스 1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거는 2 빼기 여기 뭐야 왜 n이야? k죠? 여기도 k 플러스 1 넣어주면 2의 k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k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n자리에 그죠? n자리에 그대로 k 플러스 1을 넣어주면 여기는 k 플러스 1 여기는 k 플러스 3 됐죠? 요거를 이제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아직 참인지 아닌지 모른다? 모른다. 자 그러면 일단 참인 명제를 가지고서 저걸 보여야 하니까 요식을 잘 변형해서 제로 맞춰 가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이 두 개의 차이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얼마가 요만큼이 차이가 나고 있네. 그러니까 일단 좌변을 좀 맞춰준다고 양변에다가 2의 k 플러스 1분의 누구를 더한다? k 플러스 1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길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다시 붙여놔야지. 이거 다 쓰기 좀 너무 빡시니까 이렇게 쓰시고 너만 조금 떼놔. 이렇게. 그러면 이 참인식에다가 나는 양변에다가 누구를 더할 거냐면 이 친구를 더할 거죠. 플러스 2의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이걸 더하고 여기다가도 더하지 뭐. 이렇게 2의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을 더했다. 그럼 원래 참인 명제에다가 똑같은 걸 양변에 더해도 당연히 이건 뭐가 될 거야? 참이 될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 이 두 개랑 얘랑 혹시 같은가 이것만 확인하면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은지를 좀 볼까 하고 보니까 이 분모가 2의 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통분을 시킬까 해서 2를 한 번씩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너는 분모가 2의 k 플러스 1로 통분이 됐고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올려버릴까요? 마이너스 2k 빼기 4에 너는 플러스 k 플러스 1이더라. 그러면 한번 계산해봐. 요거 누구? 마이너스 k 되죠? 요거 누구? 마이너스 3. 오케이 딱 어때? 요 오른쪽 qk 플러스 1이랑 똑같아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면서 그러면 뭐야? 얘가 참이면 너도 무조건 참인 거는 내가 지금 한번 식으로 확인해 봤는데 무조건 되네. 그러니까 이거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다 된다 이러면서 마무리 이렇게 끝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약간 조금 좀 정리가 잘 되어 가시나요? 자 이제 부등식 예제를 한 2개 정도 풀고 우리는 마무리를 해볼 건데 자, 자기 손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것들 충분히 연습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할 때 제대로 연습해라. 약간 이런 말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할 때 제대로 하자. 뭐 이런 거야.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제가 지금 해본 것들 혼자서 쓱쓱쓱쓱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꼭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예제 9번은 이제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는 한번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연습해보고 저는 조금 이거 혹시 몰라서 오른쪽을 조금 당겨 놓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지금 어쨌든 뭘 확인해야 되냐면 h가 양수고 자연수인데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요 부등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를 한번 보여줘. 요 부등식이 항상 너보다 크다. 이런 걸 한번 증명해봐. 이게 2일 때든 3일 때든 모든 자연수일 때, 즉 2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되는지를 한번 보여줘.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얘를 내가 pn이라고 두고 너를 내가 qn이라고 두면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는 1일 때가 아니라 2일 때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2부터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즉 2일 때 P2가 일단 Q2보다 큰 거 요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P는 여기다가 이제 2 넣으면 되고요. Q는 여기다가 2 넣으면 되니까 식을 한번 써보면 1 더하기 H의 제곱이 P이고요. Q2는 1 더하기 2H가 Q입니다. 맞죠? 여기다 각각 2를 넣어보면 그렇잖아. 그런데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너는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고요. 너는 그냥 1 더하기 2H네요. 그죠?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사실 H가 양수기 때문에 너가 무조건 더 양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얘가 양수면 무조건 양수고 이 둘은 뭐해?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거에 양수를 더한 거니까 무조건 얘는 이쪽이 크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요 식에서 구성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개를 빼보셔도 되죠. 두 개를 빼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h제곱만 남는데 그게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가 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어찌됐든 p가 더 크다라는 거는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pk가 qk보다 크다. 요거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고, 그죠? 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모르지만 요거에다 하나씩 더한 거, 그러니까 pk 플러스 1 그리고 qk 플러스 1. 요건 아직은 몰라. 이건 참인지는 모르지만 얘는 참인데 아직 얘는 모르거든. 그런데 누굴 가지고, 얘를 가지고 너를 한번 참인 걸 보이면 이거 무조건 되는 거임. 뭐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 그럼 pk는 1 더하기 h의 k제곱, qk는 1 더하기 kh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크다는 지금 참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1 더하기 h의 k 플러스 1. 여기다 이제 k 플러스 1 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으면 얘는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다. 요거는 아직 모른다. 그런데 누굴 가지고? 그렇죠. 얘를 가지고 얘가 참임을 보이면 된다. 이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됩니다. 자, 근데 그걸 보이려면 일단 우리는 좌변에서 얘네 둘의 차이를 먼저 비교를 한다 그랬죠. 일단 얘네 둘을 좀 먼저 똑같이 만들어 줄 건데, 보니까 요거 기준으로 얘는 1 더하기 h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메꾸기 위해 양변에 1 더하기 h를 좀 곱해 볼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양수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양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부등식 자체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얘를 한 번 더 곱한다 하더라도 부등호는 그대로가 되고, 이쪽이 크다가 뭐가 되는 거야? 그죠? 참이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참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얘가 참인데 양변에 양수를 곱해도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서 어쨌든 이 좌변은 똑같이 만들어줬는데 이 우변이 딱 봐도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가 참임을 보이지?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이런 거야. 잘 봐. 요 친구하고 요 친구를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크기를 비교를 해서 얘가 더 크면 참이다 이러면서 끝내요. 에이? 다시 누구하고 누구의 크기를 비교한다고? 요 친구하고 붙여넣기, 요 친구를 비교를 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 그죠? 얘가 더 크다라는 걸 보이면 당연하게도 지금 얘보다 누가 더 크니까, 그죠? 1 더하기 k 플러스 1 h보다 얘가 더 큰 거니까 무조건 여기 보이는 누구는, 이 친구는 얘보다 크다. 이게 이제 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약간 이해됐을까요? 자, 다시 천천히 여기 부분 좀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요 식을 내가 A라고 하고 요 식을 내가 B라고 하면 현재 A가 B보다 크다는 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면 요건 좀 다르니까 얘는 C라고 하면 A가 C보다 큰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요 식을 가지고서 얘가 참임을 보이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B하고 C를 비교를 해봤는데, 만약에 B가 C보다 크다라는 게 보여지면 A가 지금 B보다 크다는 건 참인데 B가 C보다 커? 그럼 당연히 A는 누구보다? 그죠? C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참임을 보이는 것은 이 두 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여기 보이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크기를 비교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가 C보다 크다일 때는 두 개를 빼보면 되거든요. 빼서 양수면 B가 C보다 크다인 거니까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크기를 비교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B는요, 전개해 보면 1 그리고 여기는 H 그리고 KH 더하기 KH 제곱이 될 거고, 빼기 얘는 1 더하기 KH 더하기 H. 그러니까 이게 이제 B라면 요게 이제 B고요. 요게 이제 C라면 요게 이제 C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빼보는데 1이랑 1은 지워지고 H랑 H도 지워지고 KH도 지워지는데 남는 게 누구예요? 그죠? B-C는 현재 KH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K도 양수일 거고 자연수니까 H 제곱도 양수니까 너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B가 누구보다 커? C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최종적으로 얘도 무조건 보다 참이다. 얘가 무조건 얘보다 작다. 증명이 돼서 이거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완성이 된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 이렇게 끝이 납니다. 됐을까요? 자, 부등식이 조금 더 헷갈리긴 하는데 약간 그럴까봐 제가 하나 더 준비했죠. 자, 요거 한번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좀 좁을 것 같다, 그쵸? 요거 그냥 치워버릴까? 요거 이제 지우고.
요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다. 뭐 이보다 클 때, 요게 한번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Pn이고, 요게 이제 Qn이라고 하면 요게 작은지 한번 확인해봐 인 거고, 일단 당연히 P2와 Q2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P2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까지고요. 자, 이거랑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5가 되고요. 얘는 2분의 3이니까 요건 이제 4분의 6이네요. 그죠? 그럼 요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2일 때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K번째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는 얘가 더 클까? 뭐 아직은 모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참인데 얘는 아직 모르지만 이게 참인 걸 가지고 얘가 참인 걸 보이면 된다. 그래서 참인 걸 후다닥 써보면 너는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여기는 K제곱분의 1일 거고 여기는 QK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얘는 참,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얘는 아직 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K제곱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2. 얘보다 작은지는 아직은 몰라요. 이겁니다. 그래서 누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것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인할 건데? 하고 생각해 보면 일단 이 둘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죠. 보니까 이만큼 더 더해져 있네. 그러니까 양변에다 누구 더하네? 그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것도 또 쓰기 좀 빡시니까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을 거예요. 붙여넣기. 테크놀로지 좋아. 자, 이거면 여기에다 이제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도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럼 원래 참이었던 부등식에 뭐 양수를 더한다 한들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여기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로 여기까지도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좌변은 똑같아졌죠? 이 친구는 얘보다 작다는 참이고 이 친구가 얘보다 작은지를 보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거냐 하면 누구하고 누구를? 그렇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비교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비교했을 때 이번엔 누가 더 커야 돼? 그렇죠? 이 친구가 더 커야 되죠?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요 부등식이 그대로 어디로 올라가? 그렇죠?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리 없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누구보다 얘보다 작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 결과적으로 너희 둘을 비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좀 보자면 앞에 거 2-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에서 얘가 더 커야 되죠. 이 친구를 뺐을 때 얘가 더 크다면 이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이것만 보이면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무조건 너는 얘보다 작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증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2하고 2는 지워지고 얘는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요게 어떻게 음수인지를 보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일단 식을 통분을 합니다. k에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을 하시고요. 그럼 요 왼쪽 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쓰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kk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너는 여기다가 플러스 k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너는 k 하나, k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k 하나, k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제곱을 곱했대? 요거 이제 분자식 한번 보시면 요것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에 플러스 k 그리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뭐 이런 식이 되면서 여기 이제 k제곱도 지워지고요. 좀 구별을 하게 이렇게 지워지고 또 2k도 지워져요.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1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자식이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분모는 k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뭐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너는 무조건 보다 음수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 얘가 음수라는 게 뭔데? 하고 생각해 보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중에 누가 더 크다? 이 친구가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소, 얘가 대.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 누가 더 커? 얘보다 2-k 플러스 1이 더 큰 거고 그럼 당연히 너는 너보다 작다라는 게 참이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이걸 확인을 한 거고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된다. 이렇게 증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까지 이제 수원의 모든 진도 개념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